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업무보고를 전 국민에게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기 전에요. 고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시경 땅 산 거 아니야?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농담은 과거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스베이다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옛날에 지역위원장 할 때 동네에 이제 지지자들 그때 이명박 그 대통령이 세종시로 그 행정수도 이전하는 걸 반대하면서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이제 충남 사람들이 데모하러 가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이 친구들 데리고 가려고 술 먹으면서 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우리 앵간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아니요. 친구들하고 그런 이제 다음 날 집회 데리고 가려고 삼겹살 소주 먹으면서 친구들 그럼 충청도 애들이 맞아, 우리 무시하는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듣고 제가 막 한 30분을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저 새끼 왜 저려? 그래서 그 속에서 훈식이 거기 땅 있는 게벼. 거기까지도 괜찮아.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가긴 가요? 가죠. 다 가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독립운동가가 많은 동네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괘씸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괘씸해도 그 정도 말하고 더 재밌는 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집회를 갔어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 있고 다 이제 동네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넌 여기 왜 왔어? 훈식이 땅값 때문에 왔슈. 10일 법사위에서 주진우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매주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 또 행안부 장관님, 또 전재수 또 해수부 장관 그렇게 해서 다 회의 때마다 마주치고 만나고 옆에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을 때는 본인이 거취를 정리하고 나중에 해명이 되고 돌아오는 것은 몰라도 지금 대통령이 엄중히 지시하라고 해놓고 버젓이 그러면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계속 마주치면서 인사권자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국정원 논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엄중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응수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여기에서 지금 그 특정한 민주당에 관련성 있는 통일교 관련성 있는 뭐 어떤 특정한 장관님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럼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님 오늘 문제가 됐거든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서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장관직 그만두고 수사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도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수사받으세요.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려면 본인들도 돌아보고 주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재수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전재수 통일교 부산 행사 당일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미사 중이었다. 내용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2018년 9월 10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것인데 알고 보니 같은 시간에 전재수 장관은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 60주년 기념식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명확한 알리바이가 나왔다 이거지요. 국힘의 주장대로 사퇴했고 해명했으니 이번엔 나경원 차례입니다. 그 사실이 아니라면 저렇게 쫑알거릴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아니다. 보도가 됐으니까 저는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라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국세청의 업무 보고를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왕고래 시추다 이거지요. 탈세, 체납, 해외 은닉 등 모든 것을 뽑아낼 것입니다. 매년 세외 수입만 국가 단위에서 25조가 발생한다. 미수납액이요. 미수납액. 전체 부가액은 250조 그러니까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들 하면 또 그것도 엄청나고 그건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체납관리단을 좀 대규모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손이 작으셔서 그런지 2,000명밖에 안 했다고. 예, 대통령님께서 저희도 건의하고 싶었는데요. 좀 인력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열흘 정도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한 250명이 뭐 한 현장에서 한 3억 정도에 되는 세금을 바로 납부를 했고 또 나머지 그 인원들도 분납해서 내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했는데 좀 더 인력을 더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뭐한테 안 해줘서 못한 것처럼 쓱 저한테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면 이거 제가 보기엔 3, 4천 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체납된 거를 연락을 해보면 잊어버린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뭐 잘 되겠지 뭐 이러는 사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특히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해도 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냥 원금 상태로 그냥 뭐 1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똑같이 내게 돼 있으니까 미리 내는 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제도도 좀 고쳐야 되고 어떤 연락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면 강제 체납 처분을 안 해도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더라. 제가 성남시에서 150명인가 이게 해서 했을 때는 150명인가 했는데 더 거친 게 그 인건비의 몇 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가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250만 원밖에 못 걷어들였다. 꼭 하더라도 해야 돼요. 하는 게 이익이에요. 왜냐? 그 사람 실업자로 남겨두면 실업자에 대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요. 실업자도 좀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약간 손해보더라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대규모로 좀 하세요. 행정안전부가 인원을 안 늘려줘요? 아닙니다. 올해 이제 예산 편성이 이것도 이제 하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하세요. 네, 대통령실에 챙겨서 하겠습니다. 조세 회피하고 탈세해놓고 재산 은닉하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좀 철저하게 추적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체납관리단을 투트랙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 해가지고 실태 확인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그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저희 요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는 외환 거래가 너무 쉬워가지고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도네시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명단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중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서 그 몇백억이 되는 그런 체납 세금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필요하면 좀 그쪽 분야의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 아예 못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 정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요새 제가 보도 나온 걸로 또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바로는 이런저런 악의적인 탈세, 부동산 탈세 이런 거 열심히 조사하시던데 잘하고 계십니다. 예. 민생 침해 탈세도 건절한다. 좋은 생각 같아요. 예.
저런 거 조사합니까? 요새 유튜브에서 거짓말 지어내가지고 돈 받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그 민생 침해 탈세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탈루 혐의가 있는지 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미리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특히 내년에는 그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이제 주가 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외에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려서 하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회사 자산 빼돌리는 거, 네. 네, 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내비두던데 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저희가 두세 채권의 우선순위가 네. 없어서 일단 그래도 그 후순위로 압류는 해놨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경매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체납액이 한 11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런 형태의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경매를 임경매 체납처분이지 체납처분해서 강제 매각을 하고 정산을 해버려야지. 그래서 그게 국세청이 압류를 먼저 해놓으니 압류를 하니까요. 예.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압류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은 강제 경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순위로 국세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예. 그리고 내가 집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하면 영영 보통 집행을 안 하니까 저당 잡히고 예. 국세 압류당하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도 우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뭐 평생 살아 그냥. 뭐 3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국세청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비록 우리가 후순위라도 적극적으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하고 이렇게 하도록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악의적으로 먼저 근저당이나 이런 거를 막 설정을 해놓고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거나 체납자가 그런 거 이런 많아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설령 후순위여서 못하더라도 일단 경매 요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국세청이 경매를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악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 그것도 제가 변호사 할 때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집행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국세청이 왜 경매 안 하냐 빨리 해라 배당이라도 받게. 예. 그 선순위가 분명히 가짜 저당인데 예.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저 아는 사람끼리 그냥 저당 등기해놓고 예. 국세청 압류하고 그러면 그냥 평생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채권 시효소멸하기를 기다리고 그 국가가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하고 원칙대로 해요, 원칙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산 빼돌리는 것 중에 법률상 빼돌리는 거 있잖아요. 사실상 빼돌리는 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 법률상 매매를 가장해서 빼돌리거나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계속 쓰고 네. 이런 것도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세요. 예, 저희 전담 조직도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요새 법률 시장도 좀 뭐 어려울 텐데 네. 착수금을 조금만 주고 회수하는 금액에 성공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많이 맡기세요. 예, 업무 보고에도 있지만 그 제도도 도입을 해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0억짜리 소송을 국가가 승소를 하더라도 300만 원밖에 안 주죠. 500만 원. 5천만 원, 최대 5천만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유능한 대리인들을 저희가 선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보수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래야 됩니다. 예. 냉정하게 해야죠.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